조나단 쿠민가와 워리어스 간의 추악한 결별 내막. 앤서니 슬레이터 2026년 2월 11일 오전 6시 45분. 팀 관계자들이 비교적 원만한 냉전으로 묘사했던 조나단 쿠민가와 스티브 커 사이의 가장 긴장된 갈등은 12월 10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주 전에 NBA 컵에서 탈락하면서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난 일요일 밤 시카고에서 승리했고 금요일까지 경기가 없었다. 쿠민가는 그 대화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구단 경영진이 팀 요청 행사에 불참한 것에 대해 질책하고 주변 누군가가 휴게실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선수와 구단 간의 불만은 5년째 이어지면서 사소한 일로 변질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커는 평소 자신의 강점 중 하나였던 쿠민가와의 깊은 교감에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쿠민가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관계를 맺으려 했었지만 쿠민가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쿠민가는 대개 무심하고 간헐적으로만 응답했다. 지난 5년간 에즈피엔이 쿠민가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커 감독을 자신의 커리어 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큰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발전보다는 기복, 설명할 수 없는 결장, 그리고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 그는 그런 무산된 밤이 몇 번 지나면 눈을 굴리며 그렇게 말하곤 했다. 조직 역학 관계가 두 사람을 불편하고 장기적인 전문적 파트너십으로 몰아넣었지만 쿠민가는 누가 전략과 인력 순환을 좌우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커 감독의 사무실 안에서는 분노가 폭발했다. 논의는 사소한 문제에서 더 큰 문제로 옮겨갔다. 양측 모두 쌓였던 불만을 쏟아냈다. 커 감독은 쿠민가가 팀 목표에 대한 헌신과 경쟁심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쿠민가는 커 감독이 오랫동안 자신을 선수로서 믿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상처를 토로했다. 회의는 커 감독이 좌절감에 화이트보드를 내리치면서 끝났다고 회의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쿠민가는 그 후 코트에 나가 커 감독이 나중에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열정적인 훈련 두 가지라고 묘사할 만한 활약을 펼쳤다. 코트를 종횡무진 누비며 골밑을 공략하고 강력한 수비를 선보였다. 그는 제가 부탁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커는 말했다. 그가 제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처지였던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민가와 워리어스 사이에 잠시나마 화합했던 순간들이 그랬듯이 이 화합 역시 덧없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운명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의견 불일치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 선수와 감독은 선수 경력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달랐다. 그 위로 구단주 조 라콥은 2021년 드래프트 전 마이애미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쿠민가와 친분을 쌓았고 여러 갈림길에서 쿠민가가 팀의 차세대 간판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콥은 선수단 구성이나 시스템에 맞지 않고 코칭 스태프 역시 시행하고자 하지 않는 꿈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구 관련 결정은 구단 관계자들이 내리도록 하세요. 라고 한 구단 관계자가 말했다. 지난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마침내 쿠민가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를 애틀랜타 호크스로 트레이드하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영입했고 이로써 최근 리그 역사상 가장 기이했던 5시즌간의 활약에 마침표를 찍었다. 모두가 옳았고 모두가 틀렸고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아무도 승자가 아니다라고 또 다른 팀 관계자가 말했다. 12월 말 이번 시즌 세 번째로 장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쿠민가는 트레이드를 예상하고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자택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그의 측근들은 전했다. 그는 필요할 때 경기장에 나타나 동료들을 응원했지만 개인 훈련을 위해 그의 스킬 트레이너인 앤트 웰스를 불러 훈련 시설 밖의 다른 체육관에서 훈련을 받곤 했습니다. 그는 워리어스 경영진과 코치진 앞에서 자신의 온볼 득점 및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할 때 그들이 점점 더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기서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한 소식통이 연습 코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커 감독은 오랫동안 쿠민가를 숀 메리언과 에런 고든에 비유하며 쿠민가의 전성기는 코트를 종횡무진 누비며 덩크슛 기회를 만들고 리바운드와 수비에도 능하며 공격의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넘치는 윙 플레이어로서 활약했을 때였다고 믿는다. 커 감독은 이러한 수준 높은 롤 플레이어형 윙 플레이어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쿠민가의 경력이 발전하면서 그는 자신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더 꾸준한 신뢰와 공을 소유할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가지 모두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감독과 마이크 덜리비 단장이 자신을 주전으로 뛸 만한 기술이 부족한, 단지 빨리 달리고 높이 점프하는 운동선수로만 여길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커 감독과 덜리비 감독은 쿠민가의 낮은 효율성 수치를 근거로 그의 부진을 자주 지적했습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두 감독은 쿠민가의 에이전트인 에런 터너와 주변 인물들이 훈련 시설 밖에서 잘못된 일에 집중하여 그의 커리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쳤고, 조직 내 여러 구성원들은 그가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자신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쿠민가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소한 언급과 은근한 비난들이 그의 분노를 부추기고 스태프와 구단에 대한 그의 반감을 키웠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인 터너, 웰스, 앤서니 베린 코치, 지미 버틀러 등이 그를 진정시키고 궁극적인 목표에 다시 집중하도록 도왔다. 쿠민가는 자신이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즈피엔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번 올스타에 선정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지난 5월 미네소타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스테판 커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을 때 커 감독이 그를 기용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쿠민가는 미네소타 수비진을 상대로 마지막 4경기에서 각각 18, 30, 23, 26점을 기록하며 55%의 높은 슈팅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월 자유계약 선수 시장 개막을 앞두고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었던 쿠민가가 한 달 동안 클리블랜드에서 하루 2번씩 훈련하는 동안 구단 관계자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쿠민가가 커 감독, 덜리비 코치, 그리고 구단이 자신을 우선시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더욱 확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프리시즌 연습에서 워리어스는 경기 종료 직전 공격 전술을 연습하고 있었다. 테리 스토츠 보조 코치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1군에 대한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커리나 버틀러에게 공을 주고 그들이 공격을 만들어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에 대한 지시는 좀 더 모호했다고 구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버틀러와 커리가 코트에 없을 때는 공격 기회가 많지 않으니 패스펜서에게 공을 주고 피겔로를 시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쿠민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자극제예요. 터너는 에즈피엔에 말했다. 가벼운 자극이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에서 뛰는 동안 여러 차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루키 시절에는 플레이오프 3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2022년 팀의 우승 당시 138분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진정한 도약은 두 번째 시즌에 이루어졌습니다. 베테랑 포워드 앤드류 위긴스가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시즌 마지막 2달 동안 워리어스를 떠났습니다. 위긴스의 부재 속에서 쿠민가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경기당 평균 24.2분을 뛰며 57%의 슈팅 성공률로 평균 13.2득점을 기록했고 팀이 정규 시즌 6번 시드를 차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즌에 드레이먼드 그린 이 시즌 초반 몇 달 동안 출장 정지를 당하면서 쿠민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쿠민가는 74경기에서 평균 16.1점을 기록했고 덩크슛 138개로 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쿠민가는 라쿠브와 프런트 오피스 전체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었습니다. 덜리비는 그를 사실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부르며 쿠민가에게 직접적으로 그를 기초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연장 협상은 진전이 없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워리어스는 터너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으며 젤렌 존슨이 애틀랜타 호크스와 맺은 5년 1억 5천만 달러 계약을 예로 들었다. 터너는 구단이 연장 계약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만을 강조했다고 믿는다. JK가 급성장했어요. 그린 감독은 쿠민가의 세 번째 시즌 당시 이렇게 말했다. 그 덕분에 우리 팀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는 이제 우리 팀의 명실상부한 2옵션 선수입니다. 하지만 커 감독이 어려운 시기에 전술 조정을 위해 선수를 찾을 때면 쿠민가는 종종 자취를 감췄다. 그가 커리 이후 시대의 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끊임없는 인내심 요구는 결국 식상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쿠민가는 이러한 메시지가 진정성이 없고 자신의 플레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우리는 JK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터너는 말했다. 문제는 구단 측에서 우리와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한 달간 긴장된 계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덜리비와 라코브는 쿠민가와 터너를 마이애미에서 만나
과거의 상처와 불신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2025년 제한적 자유계약 시장은 쿠민가와 터너에게 냉혹한 현실을 안겨주었지만 그들은 커 감독이 쿠민가의 기량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점과 그가 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계속한 것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코브는 단절과 불완전한 상황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커 감독은 저를 드래프트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쿠민가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워리어스는 2021년 드래프트에서 7순위로 쿠민가를 지명했는데 이 픽은 디엔젤로 러셀과 위긴스 트레이드를 통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로부터 얻은 로터리 픽이었다. 커는 드래프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해 여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미국 대표팀에 합류해 있었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 쿠민가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워리어스는 드래프트에서 2장의 로터리 픽을 보유했고 드래프트 전 과정에서 70명이 넘는 유망주들을 테스트했는데 그중에는 올랜도 매직의 8순위로 지명된 독일 출신 포워드 프란츠 바그너도 있었습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바그너의 테스트를 참관한 코치진은 그가 커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상적인 선수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라콥과 당시 단장이었던 반 마이어스는 드래프트 6일 전 마이애미에서 쿠민가를 만난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코치였던 케니 애킨스는 쿠민가의 트라이아웃을 진행했고 구단을 떠나기 전까지 쿠민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2024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감독직을 맡기 위해 팀을 떠났습니다. 마이애미 워크아웃 후 6일 뒤 워리어스의 드래프트 순서가 되었을 때 쿠민가와 와그너 모두 남아있었고 라코브 단장은 자신이 선호하는 선수를 지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구단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어스 단장과 당시 부단장이었던 덜리비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밥과 저는 몇 년 동안 체격이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라코브는 그날 밤 이렇게 말했다. 운동 능력과 체력. 바로 그 점이 제가 밥에게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난 3시즌 동안 경기당 평균 20점 이상을 기록한 와그너 대신 쿠민가를 드래프트한 결정은 구단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 되었으며 케빈 듀란트 이후의 전환기에 라코브 단장이 선수단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구단 관계자들의 말처럼 과거 왕조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실력보다는 스타일을 추구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 이후 몇 시즌 동안 구단 관계자들은 라콥 감독이 쿠민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쿠민가의 중요한 순간에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것은 자신의 초기 평가가 옳았음을 증명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라콥 감독이 트레이드 과정에서 쿠민가를 내보내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2024년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시카고 불스의 알렉스 카루소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이 포함되었는데 구단 내부에서는 당시가 놓쳤어야 할 절호의 기회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단 관계자들은 시카고가 협상 막바지에 까다롭게 굴었고 당시 쿠민가는 주요 로테이션 옵션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조가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상황이 복잡했다. 여러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고 말했다. 쿠민가는 2025년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워리어스가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했던 많은 논란이 되었던 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단장인 라콥은 이 트레이드를 승인했고 듀란트가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거의 성사될 뻔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3년 드래프트 전에 쿠민가를 인디애나 페이서스로 보내고 8번 픽, 당시 자라스 워커가 지명됨을 받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우유부단함 때문이든 외부의 음모 때문이든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선수와 감독 사이, 프런트 오피스와 구단주 사이의 냉전은 계속해서 끌어올랐다. 지난 여름 터너와 쿠민가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피닉스 선즈에서 사인앤 트레이드 기회를 얻었습니다. 쿠민가는 킹스의 단장 스캇 페리와 감독 더그 크리스티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쿠민가에게 주전으로 뛰면서 경기당 30분 이상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며 그가 그토록 원하던 믿음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제시된 대가에 난색을 표하며 말링 몽크, 로이스 오닐, 그레이슨 앨런은 물론이고 드래프트 지명권조차 거의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리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흔히 나오는 반박 중 하나는 라코브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워리어스는 쿠민가에게 구단 운영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민가는 감독은 기용하지 않고 구단 경영진은 방출하지 않아 선수 생활이 정체된 조직 내 갈등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터너와 쿠민가는 막판까지 외부 협상을 이어가 9월 말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엘 호포드,
디앤서니 멜튼, 게리 페이튼 2세, 세스 커리의 계약 체결이 훈련 캠프 시작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커 감독은 이 상황에 특히 불만을 품고 협상 관계자들에게 쿠민가가 팀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쿠민가의 팀 동료들은 끝까지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버틀러는 쿠민가를 아낌없이 보살폈고 쿠민가는 그를 진정한 멘토로 여기며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버틀러는 쿠민가가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구단 차원에서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일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어요. 커 감독이 말했다. 저도 좋아했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침성도 좋고 라커룸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다만 팀에 적응하기는 어려웠을 뿐이에요. 12월 10일 커 감독의 사무실에서 소동이 벌어지기 3일 전 쿠민가는 시카고에서 열린 팀의 승리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의 5번째 시즌 첫 벤치행위였다. 경기 후 기자들은 쿠민가의 라커룸 주변에 몰려들어 커 감독의 로테이션 선택에 대해 5분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쿠민가는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커 감독과의 관계는 괜찮다고 강조하며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자신의 사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그는 에즈피엔을 불러 질문을 던졌다. 너희들 그에게 나에 대해 물어봤어? 그가 말했다. 기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약 15분 전 커 감독은 쿠민가를 로테이션에서 완전히 제외한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쿠민가는 해당 영상 클립을 보고 싶어 했다. 리그의 모든 선수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커 감독이 말했다. 스타 선수들만 빼고요. 쿠민가는 그 마지막 농담을 또 다른 미묘한 비난으로 받아들였고 쿠민가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불필요하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봐, 쿠민가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저거야.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쿠민가는 5번째 시즌 첫 12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그는 팀의 4승 1패라는 좋은 출발에 공수 양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커 감독은 그를 주전으로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다시금 불붙었다. 하지만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 사례를 통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커 감독이 예상했던 대로 선발 라인업의 공간 활용 문제로 인해 6승 6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커 감독은 그린이나 버틀러를 벤치에 앉힐 생각은 없었기에 쿠민가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했습니다. 쿠민가는 전날 오클라호마 시티 경기에서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전반 12분 만에 경기를 떠났습니다. 워리어스는 스테픈 커리의 46득점 활약에 힘입어 스퍼스를 상대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커 감독은 워리어스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며 코트 위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 팀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쿠민가는 이번 성명을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팀의 정체성 일부로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또다시 손쉬운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또 다른 공개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지난 5년간의 상처가 다시 들춰지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쿠민가는 무릎 힘줄염에서 복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커 감독과 구단을 실망시켰다. 저는 제 메시지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커 감독은 에즈피엔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론에도 솔직하고 선수들에게도 솔직합니다. 때로는 선수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죠. 일반적으로 저는 그것이 건강한 코칭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선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몇 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극적이라고 할 만한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2달 동안 쿠민가는 워리어스 소속으로 단 117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중 16경기는 결장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쿠민가는 코트에 4차례 투입될 기회를 얻었지만 3차례의 교체 투입 기회를 거절했고 커 감독이 커리, 버틀러, 그린이 결장하는 상황에서 쿠민가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한 후 허리 통증 때문에 1월 2일 썬더전 출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 오피스 구성원들은 썬더와의 경기에서 그가 출전 정지된 것을 비공식적인 종영, 즉 팀을 떠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쿠민가는 구단이 이미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고 벤치 신세에서 썩어가던 그가 갑자기 디펜딩 챔피언과의 경기에 전국 TV 중계로 나서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자신을 망신주려는 처사라고 여겼다.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인한 근육통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한 백업 역할을 맡아달라는 최근의 요청도 거절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둔 몇 주 동안 구단 관계자들은 현재 워리어스 로스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선수는 득점력이 뛰어난 윙 플레이어였으며 운동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항상 플레이를 시작하기보다는 마무리하는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나단 쿠민가가 데뷔 초 몇 주 동안 보여준 모습과 비슷해요. 한 구단 관계자가 말했다. 아니면 세 번째 시즌 때 모습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버틀러를 포함해 쿠민가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목표는 너무나 어긋나 있었고 개발 과정은 너무나 엉망이었으며 관계는 너무나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리어스는 포르징기스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쿠민가를 애틀랜타로 트레이드했습니다. 쿠민가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호크스에서 데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완전히 확실해 보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을 통해 그동안의 변명거리들이 사라지고 결국 그의 재능이 주변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꽃피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커 감독과 덜리비 전 감독은 그의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죠. 커 감독은 최근 골든스테이트의 두 가지 전략이 초래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의 악화에 자신이 일조했음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덜리비 주지사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커 감독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라코브 단장은 이 기사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쿠민가 단장은 아직 자신의 사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리어스는 조나단 쿠민가를 공매도했고 우리는 조나단 쿠민가를 매수했습니다. 라고 터너는 말했다. 분명히 내기가 걸렸죠. 이제 시작입니다. 누가 옳은지 알아봅시다. 에즈피엔